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온라인 강좌가 시작돼서 여러분 온라인 강좌에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고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대면 수업에서 진행되어지는 보다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학기 때 온라인 강의가 시작될 당시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이제 특별히 매뉴얼이 많이 배포됐지만 매뉴얼이 배포와 함께 처음 이제 영상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제 영상을 따라하는 형태의 유형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는데, 그래서 잘 이제 1학기차에 적응이 돼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업데이트라는 과정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아마 이번 학기 때도 이제 시험에 관련되어진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관련된 매뉴얼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다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직접 이제 플레이 출제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영상을 따라 하시면서 옆에 화면에다가 배포되어져 있는 PPT 화면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따라 하시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PPT 나눠드리는 영상들을 보면 블랙보드 시험 기능 매뉴얼 교수용 이러닝 센터에서 배포한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그대로 여러분 교수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영상 파일을 보면서 하되, 자, 지금부터 이제 이 화면에 나타내져 있는 이 영상들을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클롬으로 사용을 해야만 이 모든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하는데,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했을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꼭 접속은 클롬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또 그 학사 시스템에서 블랙보드와의 별개의 시스템 관계이기 때문에 블랙보드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나 교과목에 대한 출결, 그 다음에 성적 데이터에 대한 학사 활동은 수동으로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 사항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보드를 향해서 이제 시험 형성 과정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제출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랜덤 문제 형태의 유형으로 문제은행에서 갖고 와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 두 방법을 그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옆에 교수님들 옆에 블랙보드의 사용 시험 형성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접속하기가 처음에 뜰 겁니다. 접속하기에 뜨면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먼저 일반 출제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화면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뜰 수가 있는데, 옆에 이 화면, 여기 보조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 화면이 없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형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항목들을 마이 페이지에서 옆에 보면 요 코스라는 걸 눌러주시죠. 이렇게 코스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컴퓨터 상에서 나타내지는 현상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도
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어, 지금도 잠깐 여러분 교수님들한테 시연을 하다가 옆에 있는 이 좌측 바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 형성이 됐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처음 라이브 페이지를 누르면 이 바가 형성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코스 부분으로 넘어갈 때도 또 역시 나오지 않으면 과목을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과목은 영상 제작, 영상 광고 제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과목을 누르면 이 양쪽에 바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바에서 코스 도구를 누르십시오. 코스 도구를 누르시면 바닥에 쭉 훑어주면 시연 설문조사 문제은행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 문제 출제에 대한 출제하기하고 문제은행에 대한 출제은행에 대한 두 가지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한 것이었는데, 자, 먼저 일반 문제 시험을 갖다가 아마 다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은행과 이 부분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생겨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쭉 은행들의 부분, 문제 형성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누르시고, 자, 이제 시험을 눌렀으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에 대한 항목을 넣습니다. 추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지금 1문제, 2문제, 3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를 이제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일정 부분 카테고리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시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6주차를 한번 이렇게 문제로 한번 해보죠. 6주차 문제점으로.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설명이 뭐 쓸 필요가 있겠죠. 뭐 AI 첨단, 여기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설마 다른 걸로 해볼게요. 광고 제작입니다. 광고 제작 이렇게 치시고 광고 제작 실습 영상 이렇게 6주차를 치시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설명을 일부분 적어주셔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유의사항이 있다면 왜 글자체가 안 쳐지지? 라고 지금 쳐지는데 가끔씩 안 쳐질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제가 많이 겪어봤던데 요 T를 딱 누르시고 커서를 형성시키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온라인에서 보아서 잠깐 헷갈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뭐 이것들도 조정하면 됩니다. 가끔씩 지난번 좀 이따가 해보겠지만 가끔씩 이제 PPT 화면이나 한글 파일에서 글을 여기서 치해도 되겠지만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옆에다 찍으면 붙여넣기가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되더라고요.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예. 여기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요 위에서 컨트롤 V를 눌러라, 뭐 커맨드 눌러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C를 눌러라, V를 눌러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안녕 안 하고 다시 제출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영상 제작 실수 6주차의 문제 출제에 그 항목이 생성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문제를 출제. 저는 이제 여러분 교수님들이 보시는 일반 문제 출제하기 위해서 형성이 되는데, 자, 요 위에 제가 한번 더 갖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 항목에 편집 모드가 켜져 있는 온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넘어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자, 보시죠.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가면
문제 출제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걸 다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하기 하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문제 형성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되는데, 자, 쭉 보시면,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OX나, 그 이외의 여타 쭉 전문자는 이 블랙보드 자체가 채점을 해줍니다. 채점을 해주는데, 객관식, 그리고 정답,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되는데, 빈칸 채우기 하고,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 여기 적혀 있어요. 문답식, 서술형, 이 경우는 직접 채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직접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채점하시는 항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퀴즈 문제, 학생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OX를 많이 내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채점이 되니까. 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OX 문제를 제출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가 제출되면 이제 이렇게 형성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이제 문제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광고 영상 제작 문제 1번이라고 먼저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출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번호나 이런 것들은 채점하지 않기 좋고,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에서, 이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저는 이제 이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10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OX 문제로, 좀 아까, 자, 카피라이팅에서 나오는 서드 하피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V, 이렇게. V를 누르면은 서브헤드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는, 아래 내용에, 맞는지를 OX로 답하시오. 이렇게 딱 찍고, 자, 물론 이제 OX라는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한번 더 적성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또. 자, 내용을 또 만들어 봅니다. 문제를 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5로 만들어 볼게요. 5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5. 다시 또 넘어와서 이렇게 놓고 삼각관 띄우고 다시 V. 자, 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제 이 안에는 수직으로 형성을 될 것이냐. 그 다음 문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 문제들은 이어서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되고 나면 이제 난이도라는 형태의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이 안에서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내는 데는 제가 어렵고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난이도를 위해서 상. 해도 되고,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놓고, 제출하기를 딱 누릅니다. 제출하기 딱 누르면 이렇게 문제가 형성이 되죠. 자, 이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 좌측에 보시면 점수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안 보여서, 체크하다 그냥 확인 눌렀는데, 나중에는, 난이도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점수 10점씩 부여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찍어서 교수님들이 클릭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커서를 누르고 찌르면, 3점. 꼭
제출하기를 누르거나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적용이 되고 다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출제가 됐습니다. 배치는 뭐 아니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관리자가 형성이 돼서 그 자동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형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요 문제 그러니까 방금 냈던 광고형 시작 6주차의 문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 위를 컷을 올려놓으면 요 바로 옆에 수정란이 있어요. 수정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문제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네.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누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일반 문제 출제하기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출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아까 이제 여기 광고 제작 실습이었죠? 놓고 문제 6주차 형성해서 문제를 형성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문제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평가하기에 시험을 누르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광고형 제작 6주차가 있죠? 한번 만들었죠? 이 부분에 여기다가 제출하기 하면 여기서 6주차 안에 문제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6주차가 해당 사항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 자, 학생들한테 만들어졌을 때 새 창이 열리게 되느냐, 아니면 아니냐. 통상적으로 다 열어지다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대신 학생에게 공개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문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참 말씀을 나오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하면서 학생들한테 다시 또 어떤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응시의 수 무한대가 있을 수 있고 통상 저는 이제 3회 정도로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 날짜를 딱 정해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2일 뭐 오전 뭐 5시부터 1시간 정도 딱 1시간 딱 이렇게 뭐 8시 30분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써졌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마감 일자는 또 그 날짜 맞춰서 그 날짜에 뭐 새벽 뭐 이렇게 이게 날짜가 안 맞으면 바로 튕겨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초로 원 정답 확인 뭐 이런 거는 선택의 요지가 있으니 피드백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학생들이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책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늦게 받아버리면 요거를 이렇게 뒷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문제가 안 돼서 유추체이 됐습니다. 유추체 이제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문제은행에서 랜덤 문제를 출제하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코스에서 또 여러 가지 이 코스가 안 나오죠. 블랙보드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과목을 지정해 주세요. 과목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코스를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대로 합니다. 코스에서 시험 설문조사의 문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시험을 해서 일반 문제를 제출했다면 지금은 문제은행에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쭉 보시면 문제 출제하기에서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문제은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은행 추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만 그냥 많이 하다가 바쁘시면 또 끊었다가 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필요하신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 추가. 자, 다시 똑같이 6주차에 설명해도 되고 아니 되고 설명을 이렇게 쭉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면 문제의 캠퍼스 광고 6주차의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문제를 자, 이제 객관식 문제를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자, 문제 텍스트를 넣어야 됐죠.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요거는 그냥 편의상을 그냥 쭉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하기 위해서 자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따라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턴컨트롤 눌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 앞에 치셔도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용이라는 거를 빈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빈칸. 이렇게. 그리고 정답은 저기 내용이라고. 자, 정답 쓰면 내용. 네, 내용. 하나. 이렇게 치면 이제 얘가 일치돼서 여기다 일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자, 피드백이 원하기면 피드백 사용하셔도 되고 또 오답형의 피드백 또 난이도도 적어도 되고 주제 적어도 되고 다 적어도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중 뭐 이렇게 선택 기존에 선택하기도 있습니다. 아까 상하였기 때문에 생겼는데 중은 지금 상하기 때문에 지금 생긴 겁니다. 제출하기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 형성이 됩니다. 문제 형성이 되고 이 문제를 또 하나 더 이제 문제 유형에 의해서 빈칸 지우는 방법이 있고 난이도 형태 유형에서 중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또 하나 문제를 더 만들어 볼까요? 문제를 만들어서 다시 문제 형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객관식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는 이제 답안에 다수로 만들어 놨죠? 다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문제 2번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용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방법만 제가 맞게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막 제가 시간 관계상 맞는지 안 맞는지 검진하지 않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딱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커서가 안 떠요. 그럼 어떻게 됐지? 그때는 여기를 딱 누르시면 커서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아니면 이걸 클립을 쭉 올리셔서 찍으시면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다시 커서 있는 상태에서 V 혹 PPT에서 흰색 글씨가 만약에 복사를 했다면 아마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그냥 흰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글자의 형태의 이용을 누르시면 색깔이 이렇게 뜨는데 이 색깔을 검정색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혼란이 있었었는데 요거를 시작하시고 또 문제 번호 유형은 뭐 있다 없다 뭐 1, 2, 3번으로 뭐 하든지 방향은 수방방향 하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는 답안 지수는 뭐 4개라고 그랬는데 답안 지수는 좀 줄여야지 뭐 답안지는 뭐 4개 뭐 이렇게 정답 1 뭐 아까처럼 정답 만들어 볼게요. 정답을 만들어 집어넣으시는 거죠. 자, 정답 1 요거 안에 넣고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다 복사하기를 하고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1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다가 삭제하고 사실 이 1번은 없어도 됩니다. 이 앞에 생기는 거니까 1번이 2개가 생기죠. 자, 2번 문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다 지우고 데리려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걸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일부러 임의대로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의 수를 클릭하는데 정답을 다 이렇게 누르셔야지 정답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피드백 넣으시면 넣으시고 난이도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서 할 때 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문제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들을 자 이제는 문제은행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아까 했었죠. 자, 요 문제요. 펼치기. 자, 두 가지 문제인데, 뭐, 문제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찾고, 난이도를 중위가 작다, 두 개다. 그 다음에 점수를 확인하면 점수.
점수는 뭐 3점, 3점씩 부여하든지, 뭐 이렇게 다 같이 똑똑하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형성이 됐어요.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문제은행에 들어가서 문제를 냈고, 지금 다시, 블랙보드의 앞에 부분의 항목에 들어오면 시험을 누르세요. 시험을 누르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넘버가 안 붙어 있는 건 이건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만들기 위해서 좀 해놨던 실험적이었고, 시험 추가라는 항목도 누르시고, 그 항목을 형성시켜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광고형에서 6주차 테스트라고 처리할게요. 테스트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형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출하기.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형성이 되면서, 자, 이제 위에 시험 출제가 뜨게 됩니다. 자, 시험 출제가 뜨게 되고, 자, 뜨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일반 문제는 이제 문제를 형성시키는 날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형성됐다면, 문제 은행에서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 재활용에서 문제 세트 형성에 누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만들었던 문제 은행들이 이제 여기서 떠요. 항목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 은행 자체에서 이렇게 뜨면 그때 만들었던 게 뜹니다. 이 문제는 10개면 10개, 20개, 20개가 쫙 뜨겠죠. 앞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자, 거기서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눌러볼게요. 뭐, 시험도 중요했지만, 문제 유형. 그러면 이제 이거 현재 여기에 객관식과 빈칸 채우기 있죠. 객관식 다수와 빈칸 채우기. 이렇게 뚝 누르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객관식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를 클릭하셔서, 뭐, 내고 싶으면, 만약에 한 개만 내고 싶다면, 두 개만 내고 싶다면, 요 항목들로 문제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제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문제 세트 1이 된 거죠. 자, 문제 세트 2를 또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문제 세트 2. 점수는 이제 만들기 전에 점수, 요거는 항상 먼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3번을 눌렀어요. 제출하기 눌렀고, 네, 문제 세트 4, 5, 뭐, 확인 누르면 이런 형식이 뜹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내 문제 형태 유형을, 뭐, 형태 세트를 만들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이제 시험에 설정하는 걸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설정 체크. 시험 설정 체크. 이거는 이제 주차별로 넘어가서, 주차별 형성이 되면, 이제 아까 6주차가 됐죠. 6주차. 그리고 지금 이게 실험적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평가에서 시험을 누르면, 아까 이제 테스트라는 란이 뜨죠? 네, 여기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클릭하셔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 됐으면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여기 형성이 된 겁니다. 학생들한테 공개하기, 처음 FC 문제. 그 다음에 뭐 새 공지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싶은 분들 가고, 응시 횟수는 뭐 내선 3회를 했고, 공개 횟수는 뭐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뭐 크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시간 조정을 교수님들이 하시면 되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 시간은 이제 그 이유니까 뭐 30분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뭐 이 항목들을 보시면 선택했나 뭐 제출 후에 학생들에게 답안을 내가 보여줄 것이냐 뭐 안 보여줄 것이냐의 최종을 체크를 요는 항목들 답안을 뭐 이런 식으로 제출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번 할 것이냐, 뭐 조작 국가에 따라서 문제를 한 번 보여주거나 뭐 뒤로 가기 금지하거나,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무작위로 채취할 거 정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막 돌려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모든 문제의 순서를 각 학생들마다 달리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요걸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문제는 같아도 순서는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테스트는 이렇게 항목이 뜹니다.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이걸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A라는 B라는 학생들이 문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온라인에서 보는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컨닝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의 옵션을 좀 더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속 여기에 아까처럼 계속 이렇게 계속 하셨던 것처럼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출하기 다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성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싶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페이지 수는 21페이지에 해당되는 항목들입니다. 전에는 이제 문제 내는 거나 출제하는 것들은 좀 한 뭐 20분 전에는 그게 교수님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사실 어려웠던 것들이라서 조금 아까부터 문제은행에 대해서 문제를 세팅으로 만드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만들어 얘기해 줬는데, 자, 아까 이제 모니터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성적에 대한 관리센터에 들어가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학생들이 비공개 숨기기, 이게 숨기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숨기기 때문에 이 점수를 학생들이 볼 수가 없게끔만 숨겨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누르기 하기도 하고, 비공개 처리를 해도 뭐 학생들한테 뭐 시험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 현황을 확인하는 거에 대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시 현황. 또한 응시 현황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관리센터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관리센터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가셔서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의 경우에는 해당 퀴즈 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수가 채점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느낌표가 있는 거는 채점이 필요하다, 채점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파란색의 원은 현재 미제출이나 시험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으로 보이는 거는 미응시죠. 시험을 안 봤다는 뜻의 개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할 때 유의사항의 채점 사항을 볼게요. 자, 학생별로 채점할 경우는 이 응시 채점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뜹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점수 보고, 이거 맞네, 틀리네, 점수가, 얘는 빵점. 얘는 문제 잘못돼가지고 이제 빵점치가 된 거죠. 자동으로 얘가 이제, 틀림. 이거 공부 안 한 거죠, 이 친구는. 자, 근데 이제 다음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학생이 또 거꾸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좌우로 보면서. 그리고 정답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싶으면 피드백을 하셔도 되고, 또, 이 학생은 또 다 맞췄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응시에는 다 틀렸는데 두 번째 응시에는 이게 이제 맞은 거죠. 이렇게 학생별로 보이게 됩니다. 이 학생은 다 본 거고. 그러니까 앞에 학생들은 첫 번째 응시, 두 번째 응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응시를 했었을 경우 이렇게 하게 되고, 공부했으면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딱 누르면 이제 채점하고 다음 넘어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채점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별로 채점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문제별로 2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별 채점. 자, 이렇게 문제별로 채점의 텍스트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성적에 대한 부분들, 아이디 숨기는 문제, 점수를 입력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점수 입력. 지금은 이제 자동 경고이기 때문에 점수가 자동적으로 입력돼서 그냥 보여지기만 하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답변도 얼마나 있는지도 여기 보고, 이렇게 이 답변. 여태까지 점수에 대한 확인된 부분들 답변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연 문제 제출 및 문제은행의 출제 방식에 대한 부분들과 성적 관리, 채점에 대한 부분들의 업데이트 항목들의 블랙보드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교수님의 그 온라인 강의에 유익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교수님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또 한편으로 어렵고 저희들에게도 한편으로는 힘든 환경들을 나눠 갔던 형태의 유형으로 다시 또 새로운 정상적인 환경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